지난번 강연을 조금 확대해서 지난번에는 나경원 학생을 위한 특별 강좌였는데 역사인식이 좀 모자란 학생이 또 한 명이 늘었네요. 꼭 가르쳐줘야 할. 그래서 오늘은 황교안, 나경원을 위한 특별 강좌로 김원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산 김원봉. 왜 이런 강좌를 준비하게 됐느냐. 문 대통령께서 현충일 기념사에서 국군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김원봉이라는 이름 석자를 했더니 아주 세상에 파도를 뒤집혔어요. 추념사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할 이름을 언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언급하셔야 할 이름이었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선수도 또 현충일에 김원봉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 역사 어디서 배우셨어요? 하고. 그런데 좀 역사를 좀 넓게 봐야지 말이야.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게만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나경원 선수의 전임자도 한번 또 이제 그 김성태 의원 그래도 나경원보다는 조금 말귀를 알아듣는 듯 마는 듯 하는데 그분도 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MBC에서 요새 이몽이란 거 하죠. 처음에는 이영이었다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엎어지고 하면서 그 드라마가 안 되는 줄 알았다가 뭐 이름만 김원봉인 것 같아. 실제 김원봉은 아니고 김원봉이 주연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MBC 이몽의 시비를 걸었던 건 아니고 KBS에서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만들겠다. 그 얘기를 좀 거론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 저거는 제가 조금 아는데, KBS에서 포기를 한 게 돈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해서, 참 잘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는데, 요새 지상파가 진짜 그런가 봐요. 지상파가. 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래갖고, 지상파가 김원봉을 찍으려면, 제대로 찍으려면 중국 가서 빵빵하게 해야 하는데 KBS가 지금 사정이 돈이 없대요. 그게 뭐 시청료가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한 7, 8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받던 시청료를 지금 해방해받고 있는 정도니까 KBS가 이제 그동안에 미운 게 많았지만 제대로 좀 해보려면은 조금 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 환경이라는 게 뭐 변하니까 양승동 체제, 사정 체제가 돼서도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고, 김원봉 뿐만 아니라, 일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KBS 같은 데서 대드라마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진지하게 검토하다가, 채산 문제 때문에, 꼭 김원봉이 아니어도 좋다. 일제시대, 저는 정정화 할머니, 많이들 보셨죠? 장강일기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그 할머니 일대기든지 하여튼 독립운동사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원봉을 갖고 하자. 이제 하는 걸 KBS에서 이게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까를 살짝 이제 좀 흘린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짝 기사가 나갔더니 김성태가 얘기를 했는데 김원봉이 과거 북남파 간첩단을 지휘해서 경제 혼란, 선거 방해 기도를 했던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기사를 보고 한 것 같아요. 54년도에 뭐 어마어마하게 한 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또 제가 한 간첩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그러니까 형편없는 가짜 뉴스인데 뭐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뭐 요새 나오는 거는 또 뭐예요? 김원봉이 뭐 남침을 주도했다 하는데 진짜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진짜 나 대표님 그 역사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사료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또 그래도 나름 한 사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전쟁,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군사적인 충돌, 분명히 북이 김일성이 주도했다고 주도했다고 저도 확고하게 믿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김원봉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일성도 관심이 많고, 김원봉도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부분은 한국전쟁도 관심이 많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보셨는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서훈에서 그 김원봉 이름을 거론한 게 김원봉 서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서훈 얘기했을 때 또 이제 한번 또 웃기는 일이 있었죠. 김일성 삼촌인 줄 모르고 건국 군장준 얼빠진 보훈처 해서 이제 그 동아일보가 그 보훈처를 깠어요. 당시 보훈처장이 박승춘이라고 굉장히 아주 극우. 그러니까 그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분노했었던 게 5.18 기념식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안 된다. 그래서 뭘 들었습니까? 방아타령 놀자 좋다구나. 그 방아타령을 든 작자예요. 아주 극우 그다 뭐 이상한 나라 사랑 예산인가 뭐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극우 삼류 들여다가 이제 무슨 그러니까 저 보훈 강연 시키고 정말 보훈 체계를 말아먹은 자인데 이제 그자가 그러니까 김일성 그 이제 외삼촌인데 여기 두 분입니다. 친삼촌 김영권과 외삼촌 강진석 두 사람에게 서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한번 좀 보죠. 과연 이 사람들이 서훈을 받은 게 얼빠진 건지. 저는 대한민국의 법적인 기준에서 서훈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일성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김일성 가게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 실제 독립운동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일성 얘기할 때 아버지 어머니 얘기도 해야겠지만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다가 김원봉 또 이게 또 이 김원봉 임시로 만든 강의가 또 한 3시간 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김원봉의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 그리고 친삼촌 김형권이에요. 그 김일성의 아버지가 삼형제입니다. 아들 삼형제인데 김일성도 아들 삼형제예요. 여기가 그 아버지 김형직 큰아들이고 그 작은 아버지가 김형록이라고 그분은 농부예요. 만경대에서 농부. 박정희 대통령의 큰형님도 박동희 씨가 농부였던 것처럼 이렇게 농사 지은 분이고 이 셋째 막내 삼촌인 막내 작은 아버지 김형권이 이 무장투쟁을 하다가 체포돼서 징역을 한 3년쯤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무지 오래 산 거예요. 일제시대 기준으로 치면은요. 징역 제일 오래 산 게 박열기입니다. 22년쯤 살았죠. 그 다음에 정의형 선생이라고 17년 살았어요. 그리고는 실제 징역 산 걸로 쳐서 아마 3번째나 4번째가 김일성의 외삼촌일 거예요. 10손가락 안에 드는 게 친삼촌이에요. 강진석이 15년, 김형권이 13년 살았거든요. 김형권은 풍산계에 나오는 그 풍산 있죠. 거기에 무장소조로, 초기 무장활동, 그걸로 이제 지선을 습격했다가 이제 잡혀갖고 그 징역을 살았고, 강진석은 백삼무사단이라는 걸 했는데, 강진석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민족주의자고, 김형권은 초기 공산주의 뭐지 조금 들었었던. 그러나 이제 분류한다면 어디다가 민족주의 쪽으로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김일성은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는데, 그 팀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민족주의자들. 넘어가는 그 단계. 그러니까 김일성식 표현으로 하면 새 세대 청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친삼촌, 외삼촌 다 대한민국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징역 오래 산 걸로 치면은요. 강진석은 5손가락 안에, 김영권은 뭐 10손가락 밖이라도 20위 바깥으로는 안 나갈 겁니다. 13년이면 무지무지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모진 거죠. 대한민국 정부에는
13년, 뭐 15년 산 거는 명함을 못 내미니까. 비전형 장기수 측에 가면은, 비전형 장기수는 평균이 31년 몇 개월이에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장기수 아닙니까? 27년 살았는데, 넬슨 만델라가 한국에 오면 반평균 깎아먹습니다. 이제 그러던 시절, 대한민국은 그런 분단이라는 게 그렇게 모질고 특별한 거였는데, 적어도 일제 시기에 김일성, 이 집안이 독립운동 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이 한 얘기 중에서 참 마음에 아팠었고, 그랬었던 게, 그런 얘기를 했죠. 김일성이 귀국한 다음에, 북쪽의 최고 지도자니까 무지 바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틈을 내서 꼭 한 게, 옛날 같이 싸우던 동지의 가족들 집을 찾아서 다녔다 이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 자기하고 몇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 암흑의 동지가 어디서 어떻게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이렇게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우리가 어디 밑에다 묻어줬는데 위에도 못 갔고 저만 이렇게 왔습니다. 꼭 모셔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가서 해야지 누가 딴 사람 보내서 하는 건 아니지. 그 죽은 걸 내가 받고 내가 묻어줬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러 집을 찾아다녔는데 그 김일성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게 아버지,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 외삼촌, 친삼촌 그리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6명이 나갔다 이거야. 6명이 나갔는데 자기 혼자 돌아왔다. 자기 혼자 돌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동지의 집을 갈 때마다 든 생각이 이 집에서는 그 집 살인문을 만지면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 집에서는 조국을 찾겠다고 나간 사람이 몇 명이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인가. 그게 늘 궁금했었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집안입니다. 그 친삼촌, 외삼촌이 더군다나 두 분 다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김형권이 41년쯤 돌아가셨을 거고, 강진석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몰라요. 김형권은 옥중에서 이제 고문도 많이 당하고 해서 건강이 상하니까 일본 놈들이 송장 치르기 싫으니까 죽기 며칠 전에 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포 형무소 지금 서부지법장이죠. 거기서 그 징역 살다가 이제 나와서 돌아가셨고 강진석은 만기 추록을 했는데 15년. 그러고 집에 와 있는데 일본 순사가 불러서 따라 나가서 그 후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셨는지 유해도 찾지 못한 그런 분입니다.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는 건국에 아무런 상관도 없지. 일제하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김일성 삼촌이라고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껴안아야죠. 저는 기준을 그러니까 이 건국 훈장은 건국 훈장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집에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는 거에 대해서 전 이해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훈장은 그것과 무관하게 건국 훈장 체계와는 무관하게 45년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장차 통일되는 걸 대비해서 아니 김일성도 훈장 주면 안 되나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남쪽의 훈장을 줘도 안 받겠죠. 줘도 안 받겠지만 저는 그런 자세로 더군다나 북에서 훈장을 주지 않은 사람들, 북에서 잊힌 사람들, 지워져 버린 사람들은 남쪽에서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김원봉 서훈은 통일 이후에나 검토할 일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걸 서훈을 하는 과정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 대통령 한 말씀 하셨더니 별 말씀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팩트 하나를 언급했지 김원봉 서훈 주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국군이 만들어질 때 광복군의 그 조선의용군이 그것도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사실은 주주는 북으로 건너갔고 그다음에 중경에 남아 있었던 이제 그 일부분이 광복군으로
뭐 사실상 흡수 통합이죠. 사실상 세도 보면 그렇지만 뭐 통합한 것처럼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했고 또 김원봉을 그 군무부장으로 광복군에서는 부사령관, 근데 임시정부에서는 군무부장, 그러니까 국방장관이죠. 그렇게 이제 그 임명을 해서 그 사실을 팩트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냥 부들부들 떠내요. 그게 그렇게 떠올 일인지 진짜 진짜 참 어이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6.25 영령들 앞에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칭송했다. 중앙일보는 애국가 통합의 현충일에 김원봉이 왜 등장하나. 또 조선일보는 이런 6.25 영령 앞에서 김원봉 띄우기. 그래서 매일경제는 문희 김원봉 언급하며 광복 후 국군 창설 뿌리 논란. 그리고 4년 전에는 문 대통령이 4년 전이면 대통령 되기 전이죠. 영화 암살을 본 후에 김원봉의 최고 훈장을 바치고 싶다. 그런데 뭐 김무성이는 만세삼창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참 머리 편리해요. 그런데 이제 김원봉 사원 논란이 된 게 보훈 혁신위원회인가? 국민 눈높이 보훈혁신위원회인가 하는 걸 만들었어요. 사실 보훈정책이 문제가 많습니다. 뭐 그걸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고 뭐 그 혁신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던 김원봉조차 독립의주공자가 될 수 없다면 하면서 이제 김원봉 등을 비롯한 좀 논란이 되는 분들을 좀 다시 서원을 하자 하는 이제 주장을 최근에 폈죠. 그게 아마 이제 김원봉 사원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제 독립운동 사원을 2년 아닌 45년 광복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이 서훈 문제로서 이제 이런 분들, 그 서훈이 이동희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장을 받았지만 김원봉, 김두봉은 이제 북에서 유직을 지냈다. 허헌도 유직을 지냈다 해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사실 뭐 이런 분들이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거든요. 의열단 단장, 독립동맹 주석, 허헌은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그 권오설 선생, 이제 그 26년에 돌아가셨, 30년에 돌아가셨죠. 26년도에 60만세 운동의 주역, 뭐 이런 분들이 그 독립장을 주워받고 애족장을 주워받고 또 그 여은영 선생은 대통령장에서 아마 대한민국장으로 좀 올라갔고 한일권 선생 독립장 이제 추석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공적에 비해서는 좀 등급이 낮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60만세 운동의 주역인데 그래도 그리고 이 세 분은 북한의 정권에서 이제 김두봉은 주석을 지냈고 여긴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냈고 허는 김원봉은 국가검열상을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훈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분들도 서훈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립을 기준으로 해야지.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만 보자 하는 의견들이 또 학계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심사 코드도 뭐 김원봉 등 좌익유공자 포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여기에 경기를 일으키면서 김원봉 이름만 나오면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MBC 드라마도 방영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방영되고 있는데 드라마가 좀 만화같이 나와서 그런지 MBC 드라마 이몽 갖고는 뭐 특별히 논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표진 장관도 뭐 서훈 가능성이 있다 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니까 이제 뭐 왁자지껄 시끄러운데 문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김원봉 이제 논란은 이 정도 하고 김원봉은 과연 누구인가?